네, 안녕하세요. 네, 막사 투데이입니다. 와, 한 이틀 전인가 제가 영상을 한 2개 정도 올렸는데, 일개 유튜브에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저도 놀랐다. 그리고 엄청난 악플과 엄청난 관심에 이렇게까지 파장을 일으킬 거라고 생각을 못했네요. 오늘은 작년 여름쯤에 발표를 하긴 했는데 이제 공포되고 난 후에 정말로 실질적으로 시행이 오늘부터 되는 법령이 하나 있어서 하나 가지고 와봤습니다. 청약에 관련된, 그리고 특히나 이제 자녀를 출산하시는 그런 신혼부부들에 대한 특별한 청약 공급에 대한 법안이 통과가 됐고, 그거에 대해서 오늘부터 시행되는 법안입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이라고 해서 2023년 8월 29일 날 국토교통부에서 발표를 했던 내용인데, 워낙에나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 보니까 신혼부부들에 대한 청약이나 그리고 주택을 구매하는 데 있어서 더 폭넓게 지원하겠다 라는 게 골조고요. 기본 방향을 보시면 출산가구 공급대책, 그리고 출산가구 금융지원이 있고, 거기 특별히 청약제도에 대한 개선이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과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이 도입이 되었다라고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고, 그건 올해 2024년 1월부터 시행 중입니다. 근데 이제 청약제도까지 플러스해서 오늘부터 이제 시행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크게 3가지입니다. 공공분양 신생아 특별공급, 그리고 민간분양 신생아 우선공급, 그리고 공공임대 신생아 우선공급, 이렇게 3가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거는 청약을 중복해서 해도 된다라는 것, 뒤에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시행된 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혼인출산에 대한 청약제도 개선입니다. 이게 오늘부터 시행된 거고요. 좀 약간 되게 파격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기존에는 1인 가구 소득 기준의 2배보다 낮아서 맞벌이 신혼부부들이 미혼일 때에 비해서 청약 시에 불리하다. 그러니까 미혼일 때랑 결혼을 했을 때의 연봉의 합산 가액이 그렇게 미혼과 신혼부부의 큰 차이가 없었는데, 이거를 월평균 소득 200%를 기준 적용을 하면서 맞벌이 같은 경우에는 200%, 그러니까 2배, 기존에는 140% 특별 공급을 했던 것을 맞벌이 200%까지 올려서 상향 조정하겠다, 이렇게 한 거고요. 그리고 청약 기회를 확대하겠다, 이 부분도 기존에는 부부 2인이 각각 신청하면 만약에 혹시라도 중복 당첨되시는 경우에 둘 다 무효 처리가 되고, 청약 기회, 그러니까 사실상 청약 기회가 1회로 한정되는 거죠. 둘 중에 한 명만 할 수 있었던 건데요. 이제 둘 다 하실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중복 당첨 시에는 먼저 신청한 것이 유효 처리되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청약 기회가 2번이 생기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다자녀 기준 완화도요. 기존에는 3자녀만 다자녀 특공 기준을 줬는데, 기회를 줬는데, 이제는 2자녀도 다자녀 특공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을 하였고,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했거나 청약 당첨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특공이 그러니까 내가 청약을 신청한 적이 없는데 배우자가 특공을 신청을 했거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청약을 신청할 수가 없었는데, 배우자의 결혼 전 주택 소유,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 가지고 있던 주택이나 청약 당첨 이력은 배제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하고 난 다음에 제로 세팅부터 시작을 해서 다시 기회를 부여하겠다 라고 발표를 한 거죠. 사실 당연한 건데 이제서, 아무튼 그래도 기회가 더 확대된 거는 참 좋은 일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요것도 현행에는 본인 청약통장의 가입기간만 산정을 했는데,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도 합산을 해서 미혼가구보다 신혼가구가 유리하게끔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배우자의 가입기간에 50% 최대 3점의 가산점을 부여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정리하면 동일 일자의 부부가 당첨이 되면 선 신청분이 유효한 거고요. 예전에는 둘 다 무효였는데 이제는 같이 신청을 해서 같이 당첨이 됐더라도 먼저 신청한 걸 우선해서 적용을 하겠다. 그리고 다자녀 기준이 원래는 3자녀였는데 2자녀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기존에 결혼하기 전에 배우자가 가지고 있던 주택, 그리고 청약 당첨 이력이 같이 딸려왔는데 이제는 결혼을 하고 나서부터 세팅을 해서 그 전에 보유를 하고 있거나 청약 당첨된 사항에 대해서는 묻지 않겠다라고
정책을 발표를 한 거고요. 그리고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 기간도 합산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개선이 됐습니다. 청약특공 혼인규제 개선인데요. 기존에는 이제 현행이죠. 기존은 입주기간 동안에 미혼을 유지하도록 해서 혼인을 막는 불합리를 초래했다고 합니다. 그냥 입주 계약 후에 혼인을 해도 입주 재계약 가능하도록 개선을 했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현행은 미혼을 유지했어야 하는데 개선한 것은 입주 계약 시점에서만 미혼을 확인을 하고요. 입주할 때는 입주 계약 후에 혼인을 하여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요. 출산가구 주택공급지원이 먼저입니다. 혼인가구를 중심으로 한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달리 공공분양을 요새는 뉴홈이라고 부르는데 이거에 대한 특별공급을 말하고요. 기본적으로 요번에 발표된 모든 지원 대책들이 무주택 세대주를 기준으로 하고요. 그리고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임신 출산을 하는 경우에 한해서 제공을 하는 지원 정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시 출산을 증명이 되는 경우에 특별공급 자격을 부여한다 라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민간 분양 신생아 우선 공급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임신 출산이 증명이 되면 우선 공급 자격을 부여하겠다는 거고요. 이 뉴홈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공공 특별 공급이기 때문에 연 3만 원 수준을 공급하겠다고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민간 분양 같은 경우에는 연 1만 원 수준의 공급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공임대 신생아 우선공급이라는 걸 신설을 했는데 특별공급과 우선공급 이렇게 두 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신규 공공임대를 우선 공급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 공공임대의 재공급 물량에 대해서도 우선을 지원을 하겠다는 거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임신 출산이 증명되는 경우에 우선 공급을 하겠다. 이것도 연 3만 원 수준의 공급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총 다 합쳐서 약 7만 원 수준의 주택을 신혼부부들에게 임신을 했거나 그리고 출산을 한 그런 신혼부부들에게 공급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한 겁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칠산금융 금융지원이 이제 신생아 특례대출이라는 건데 이거는 1월 달부터 이미 시행이 되고 있는 내용인데요. 소득요건을 2배로 상향해서 원래는 기존에는 일반 구입자급 대출 같은 경우에 신혼부부 7천만 원인데 이 신생아 특례대출 같은 경우에는 1억 3천 이하까지 합쳐서 합산 1억 3천 이하까지고요. 마찬가지로 대출 신청일 기준에서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출산한 무주택 가구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입니다. 정말 파격적인 내용은요. 주택가격이 원래 6억에서 보통 보금자리론이라는 대출의 보통의 주택 가액의 기준은 6억이라서 사실 서울이나 수도권에 조금 큰 그리고 깨끗한 신축이나 이런 것들을 들어가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이거를 9억까지 상향했고요. 그리고 대출 한도도 4억까지 나오던 거를 최대 5억까지 상향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리도 상당히 파격적인데 1.6%에서 3.3%까지 특례금리를 5년간 적용하고요. 그리고 추가 출산을 하면 특례금리를 5년 연장 부여하고요. 최장 15년까지. 그리고 자녀를 한 명 출산할 때마다 우대금리를 적용해서요. 그래서 최대 1.6%, 1.5%대까지 떨어뜨릴 수 있는 초저금리 상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방금 말씀드린 건 구입자금이고요. 두 번째는 전세자금 대출인데 이것도 소득요건 2배 상향이라서 똑같이 1억 3천 이하면 가능하시고요. 또 마찬가지로 대출 신청일 기준해서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한다는 것 주의해 주시고요. 그리고 보증금도 전세 같은 경우에는 4억까지인데 여기를 수도권의 기준에서 5억 원까지 상향을 하고 대출 한도도 3억 원으로 적용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 전세자금 대출 같은 경우에는 더 금리가 낮습니다. 그래서 최저 1.1%에서 3%대까지 그리고 추가 출산하는 경우에는 추가 금리 인하도 있을 뿐만 아니라 특례 금리를 연장해서 최장 12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죠. 지금 이거는 이미 시행되고 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제가 한번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확대하시면 보이실라나요? 소득,
네, 1억 3천, 네, 자산, 그리고 주택 가액, 그리고 대출 한도, 그리고 소득에 따라서 금리가 달라지는데 여기에 1자녀 기준이기 때문에 자녀 출산을 할 때마다 우대 금리가 있어서 1억 1.6%보다 더 내려갈 수도 있다라는 거. 그리고 전세자금 대출도 마찬가지로 똑같고요. 근데 자산의 경우에는 조금 더 낮고 보증금이 5억 원, 지방 4억 원, 그리고 대출 한도는 3억 원까지. 그리고 최저 1.1%에서 2.3%, 그리고 7,500에서 1억 3천이면은 기존에는 전세자금 대출이 불가했는데 지금 2.3%에서 3.0으로 특례 전세자금 대출을 내주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출산가구 주택 공급에 대한 총 7만 호에 대한 발표 오늘부터 시행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금융지원 같은 경우에는 이미 시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청약제 대한 개선도 오늘부터 네, 법안이 시행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리를 하자면 이제 신혼부부에 대한 주택 전세 그리고 공급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 애 낳아라. 애 낳아서 네, 저금리로 집 들어와서 살아라. 이렇게 출산장려 정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 우리나라의 지금 출산율이 0.6명까지 떨어진 상태라서 상당히 진짜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는 건 맞는 것 같고요. 네, 어떻게 해서든지 이 출산율을 높여야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옆에 나라인 일본 같은 경우에도 평균 출산율이 1명이 넘는다고 하는데 왜 우리나라는 이렇게까지 많이 떨어졌는지 정말 참 살기 힘들고 각박하다라는 생각을 많이들 하신다라는 걸 이런 부분에서 공감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상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네, 좋은 저녁 되시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좋으신 거 맞으시죠? 네, 감사합니다.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